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특별히 요약하거나 하진 않겠습니다. 어떻든 이래 하다 보니까 5분이 좀 지나가곤 하는데 정경 여러분들도 많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 부장으로 계신 우리 권대열 부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별화물연합회 권대열 부장입니다. 일단은 짤막하게 정리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화물연대에서 그 개선 방안 중에 하나로 첫 번째로 말씀하신 도로법 개정 관련입니다. 지금 그 종전 축하중 10톤 초과 총중량 40톤 초과 규정 외에 도로교통법에 있는 적재 중량 110% 초과 규정을 도로법에 포함시키자라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도로법은 도로의 그 안정적인 그 사용을 위해서 도로의 유지와 도로의 보수를 기본 목적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 법 취지 이외에 이런 기본 법 취지 때문에 과적 기준을 축하중 10톤 그 다음에 총중량 40톤 해가지고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상향 기준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정도 기준만 이루어지면 우리나라 도로는 안정적으로 오래 쓸 수 있고 유지가 가능하고 보존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 제정 취지와 목적이 이런데, 여기에 적재 중량 차량 한 대 한 대마다 그 적재 중량 110% 초과 규정을 도로교통법에서 따갖고 온다는 거는, 이거는 발표장님 주장에 의하면 아주 간단히 해결된 문제라고 하시는데, 저는 아주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화주 처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과적 삼진아웃제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화물연대에서 준비한 그 자료를 보니까 그 운전자가 화주를 신고할 때 그때는 처벌을 유예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운전자분 중에서 화주, 주선사, 그다음에 운송사를 신고해가지고 하실 만한 배짱 있는 분 있으십니까? 비현실적이라고 자료에도 써놓으셨으면 그런 부분들은 좀 수정을 좀 하셨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일단 이 자리에서 먼저 밝혀둘 거는, 저희 개별화물 업계는 1톤 초과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한 대를 가지고 하시는 한 대 운송 사업자 겸 운전자분들입니다. 전국에 7만 명 정도 계시고요. 일단 저희 개별화물 업계는 현행 화물 과적 행위는 엄격하게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단속과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찬성이라는 걸 분명히 밝혀드리고요. 그런데 현재 과적 단속의 문제점이 운송 시장 내에서 절대 의리 위치에 있는 운전자한테만 처벌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과적의 그 원인이 슈퍼갑의 위치에 있는 화주나 이 화주 쪽에서 지시 내지는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운전자만 처벌한 부분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기회에 화주 처벌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적이 적발되면 운전자도 처벌하고 화주도 처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운전자의 신고 이런 여부를 떠나서 과적이 발생하면 일단은 화주가 별도로 있는지 조사하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화주 처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지 않으면 화물 과적의 근절은 굉장히 힘들다. 지금 현행과 같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요. 이를 위해서 국회의원님들께서 법제화를 반드시 선행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본론인 과적 삼진아웃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토론에 안내를 한 이 취지 부분에도 보면 도로 운송 분야에서 화물차 사고로 특히 이제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 중에서 2010년만 든 거지만 148명, 그러니까 고속도로 전체 사망자 중에서 38%나 되는 사람이 과적과 적재 불량으로 인한 사고 희생자다라고 이제 취재되어 있고요. 우리 이제 공식 토론회 자료제 의원님 축사에도 분명히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이 취지문 자체를 처음 봤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물차 과적하고 적재 불량 때문에 이렇게 그런 차들 때문에 국민들이 매년 평균 한 148명, 130명, 140명 선인데
이분들이 돌아가신다는 게 이게 과연 그런가?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의문이 들어서요. 저희들이 이제 자료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화물연대에서 이제 저 자료입니다. 저게 저 화물연대 오늘 발표하신 자료인데요. 2010년도에 고속도로 전체 사망자가 38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적으로 인한 사망자가 148명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 두 번째 파일 좀 주세요. 저게 좀 굉장히 짜게 나와서 그러는데 저 자료가 경찰청 고속도로 수사대 본부에서 매년 고속도로 내에서 이루어진 사망자 케이스를 조사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건수하고 그 중에서 이제 화물차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몇 분인지 신문 기사가 보도된 내용입니다. 거기 보시면 389명하고 2010년 389명하고 148명이 화물차 사고로 돌아가신 전체 사망자 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화물연대는 이거를 과적 적재불량 화물차 사고 사망자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죠. 세 번째 파일 열어주세요. 여기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교통사고 원인별 자료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예 보기 편하시게 저렇게 자료를 꾸몄습니다. 저 좌장님께서 여기 저 원인별에 들어가 있는 숫자하고 저 안에 있는 2013년도하고 2012년도 숫자가 좀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아마 맞으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2012년이 딱 148명의 화물차 사망자입니다. 2010년은 화물연대에서 조사한 거하고 똑같은 거 말씀드릴게요. 졸음사고로 35.8%, 53명이 죽었습니다. 화물차에 과적을 하면 졸음운전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망자가 늘어납니까? 그러니까 졸음운전, 화물차 과적차를 운전하고 있으면 졸음이 옵니까? 후속사고도 11명이고요. 전방 주시 태만이 10명입니다. 타이어 펑크가 7명 있어요. 이건 과적하고도 약간의 관계는 가질 수 있죠. 다만 타이어 펑크는 과적을 맨날 했기 때문에 되는 타이어 펑크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일상 점검을 적재 정량을 준수하고 다녀도 일상 점검을 제대로 안 했다. 차량 점검을 제대로 안 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간접적입니다. 거기다 운전 부주의도 3.3% 5명 돼 있고요. 진로 변경 잘못한 것도 9명 돼 있고요. 미끄럼, 속도 위반입니다. 속도를 굉장히 높였기 때문에 미끄럼 사고가 나서 10명이 돌아가셨고요. 보행자가 이제 고속도로변 다니는 걸 못 보고 이제 친 이런 부분인데 지금 저 자료나 2010년도 숫자가 얼추 화물차 사망자 숫자가 비슷한데 도대체 화물연대는 뭘 근거로 화물 적재 불량 과적 사망자가 148명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자료를 의원님실에다 제출한 겁니까? 자, 물론 잠깐만요. 이 화물연대에서 우리 잠깐만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게시된 자료입니다. 도로공사에 물으세요. 그거는 저 자료를 제대로 보지 다 않고 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자, 그래. 물론 과적행위는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라는 거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과적행위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수준을 뛰어넘어서 국민의 생명을 빼앗는 극악무도한 범죄로 몰았어요. 졸음운전, 후속사고, 주시태만, 타이어 펑크, 운전 부주의, 진로 변경 이런 거 과적하고 그렇게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 원인들로 합쳐진 그런 전체 화물자동차 사고 사망자 수를 과적 적재사고 사망자 수로 둔갑을 시켰습니다. 속된 말로 이런 행위를 날조라고 합니다. 자, 시간도 좀 됐고요.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주시죠. 결국 우리 업계는 일단은 이런 화물 과적 삼진 아웃 같은 경우는 화물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아예 취소시켜서 2년 동안 생계 수단을 빼앗는 그런 아주 강경한 처벌입니다. 이런 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과적으로 인한 피해를 사망자 수를 둔갑시키는 통계 조작까지 해서 결과적으로 의원님께 과적 차량 때문에 매년 국민이 고속도로에서 148명이 죽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은
행위를 3번 한 사람은 당연히 음주운전 면허와 같이 강경하게 운전면허 처분을, 그러니까 취소를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고, 또 의원님께서도 좀 충분히 그렇게 받아들인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토론회를 주관해 주시느라고 애쓰신 의원실 관계자분들도 여기 계속 수고를 해주시는데, 일단 자료의 검증 측면에서 좀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 예. 잠깐만 사회자를 좀 따라주십시오. 저희 개별함을 용달함을 전국에 17만 사업자가 있습니다. 사업자 겸 운전자인데요. 화주의 지시나 강요에 의해서 비자발적으로 한 행위로 인해서 운전면허 취소 같은 생계수단을 끊는 과잉처벌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과적 3진 아웃자는 저희 업계에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전국 17만 개별 용달 운전자를 대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반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자, 조용히 하세요. 예. 마무리하시죠. 예. 그리고 표준운임 관련해서는 아까 일반화물에서 말한 것 같이 이 법은 화물운수사업법보다는 공정거래법에 포함시켜서 시장 질서에 의한 구속을 받도록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4항부터 7항의 법 개정, 지입차주 한대 허가 신청, 지입업체 기축사유 시 허가 취소, 정지, 감차 시 지입차주에게 사업 허가 내주기, 지입차주 재산권 보호, 그 다음에 허가 변경 허가, 위탁업무 협회 위탁 금지, 이 부분 관련해서는 과적 근절을 위한 토론에서 논의되어야 할 과적 관련 개선 방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논의하기에는 부적절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미한 변경 신고를 위탁 업무로 받아서 수십 년 동안 불법 증차 한 건도 없고 지휘차주 권리 제한한 것 한 건도 없는 우리 개별 용달업계의 위탁 업무까지 도매급으로 환수해야 된다는 논리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 의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많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제가 5분 더 드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좀 더 그런 마음으로 토론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업계 발표로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연합회 우리 한영태 전무이사님께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한영태 전무이사입니다. 이런 자리를, 이런 기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이 자리에 꼭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떤 갑의 입장에 있는 그런 분이 없는 상황에서 얼끼리 닭이 먼저다, 달걀이 먼저다 싸우는 것 같아서 이 분위기 자체를 보면서 참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들었습니다. 생각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것을 수용할 수 없으면 내 주장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을 그런 부분을 좀 먼저 이해하시면서 이 토론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릴 말씀은 참 많습니다. 근데 이걸 5분 안에 이거 소화하라니까 정말 제가 제 능력으로 과연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가급적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우선 과적 관련해서 도로법 개정안을 보면 지금 화주나 운송사나 주선사에게 과적 화물에 대한 관리 확인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그 책임을 부여한 이유는 뭐냐면 이 과적으로 인해서 실익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화주 입장에서는 얻는 게 있는지 몰라도 저는 주선업계 입장에서 제가 30년 동안 이 업계에 있지만 과적을 통해 주선사가 무엇을 얻을까 지금까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무엇을 얻길래 과적에 대해서 주선사가 얻느냐. 돈당 단가로 계약하는 경우 그 단가에 따른 운임이 지급되어지고 시장 운임이 형성돼서 지급되어지는데 그것에 의해서 실익이 뭐가 있을까? 그게 만약에 돈당 단가가 아니고요. 독차를 계약하는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이라든 이런 정확한 톤이 계산되어지지 않는 그런 쪽에서는 과일을 한 상자 더 올려서 싣고 가면 더 실익이 있겠죠. 화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능할
것인데 주선 사업자가 또 직영을 하지 않은 운송 사업자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다 개인 사업자 아닙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근데 무슨 실익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제가 좀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 이해가 좀 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 과적을 관리하고 확인할 책임은 결국은 계약 당사자인 차주에게 있는 거 아닌가. 운송사가, 주선사가, 화주가 그 적재 현장까지 그러면 가야 되는데 그에 따른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그 비용 증가 부분은 물류비에 어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과적이라는 물론 그 해결 방안으로서 어떤 아이디어로서 제시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 과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최종 그 관리 책임은 계약 당사자인 그 차주가 그것을 확인해야 한다. 그럼 화주나 주선사나 운송사의 책임은 뭐냐? 과적하도록 요구했다든지 지시했다든지 이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책임 관계가 서로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 닭이 문제냐 달걀 문제가 닭도 문제고 달걀도 문제다. 이렇게 해야 해결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상대에게 전가하는 이런 것으로 가서는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다음에 벌칙 규정도 이렇게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형평성이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가적 지시 요구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지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이라면 행위자도 그에 상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행위자는 지금 현재 500만 원 되는데 1000만 원으로 상회하는 안이 있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 이렇게 세밀하게 좀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직접 가적 관련 법령은 아니지만 지금 연관법이라 해서 표준 운임제 이게 이제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화주를 강제할 수 있다면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알지 않습니까? 다 의뢰 입장이고요. 주선사도 의뢰 입장이고 문제는 우리의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화주에 대응할 수 없다 보니까 저운임에 지금 계약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화주를 강제할 수 있다면 저는 동의하겠어요. 그런데 강제가 가능하냐는 얘기입니다. 그 반문의 답을 먼저 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내용을 보면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표준운임제도 법안 제2조 제13호를 보면 화물운송 의뢰자에 화주, 운송주선사, 화물 가맹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 입장에서 의뢰자인가요? 차주 입장에서는 의뢰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선사는 법 정의에 하면은 타인의 요구에 의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그 계약을 이렇게 체결한 다음에 그것을 운송사업자의 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하도록 하는 이런 법 정의가 되어 있는데 주선사업자가 수탁자입니까? 의뢰자입니까? 화주하고. 그럼 화주와 동등한 지위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경사를 챙겨주는 거 참 감사한데요. 저희 동등한 지위자가 아니거든요. 저희들 의뢰 입장이고요. 저희들 약자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정리하실 때 만약에 화주가 동등한 입장이라고 주선사를 이렇게 규정하시려면 운송사업자도 동일한 지위자죠. 운송사업자가 직영을 안 하지 않습니까? 다 위탁해 주지 않습니까? 최근에 직접 운송 의무제라고 해가지고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까지도 위탁하고 그 운송사업자가 또 다른 운송사업자의 소속 차주에게도 위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법에 대해서 좀 정리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28조 3항에 보면은 화주나 운송 주선사업자는 표준 운송 운임에 적용을 받는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표준 운송 운임액을 지급해야 한다. 좀 복잡하시지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주선사업자는 화주하고 동일한 금액을 운송사업자한테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무슨 재주로 화주의 운임하고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화주한테 수탁받는 입장에서 저희 마진은 그럼 없이 그러면 자선 사업을 하라는 얘기신가요? 이런 것들은 시장의 어떤 그 거래 실태나 형태나 그 내용들을 좀 더 분석할 필요가 있고 주선사업의 형태는 계약하여서 책임 운송하는 그 어떤 형태가 있고요. 단순히 갑각을 즉 그 화주와 운송사업자 간의 그 운송을 계약을 중개하고 대리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계약을 중개하고 대리하는 입장에서 어떤 이런 거래가 가능한지
좀 그 내용을 좀 정확하게 시장을 분석해서 이 법안을 정리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갔다고 옆에서 계속 그러시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과정 문제다. 표준 운영을 탈피하지 못한 것은 결국 우리의 경쟁력 약화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쟁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 예전에 보면은 유군산업 진흥 촉진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유군산업을 진흥시켜 줬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이 이 자리에서 새로운 제가 어떤 그 과제로 한번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옆에서 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많은데 시간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업계에서 하여튼 시간 관계상 중요한 점들은 지적이 됐고요. 이제는 좀 정부 쪽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우리 이태영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이태영이라고 합니다. 문제 사회자님께서 정부 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연구기관은 뭐 정부 쪽 기관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 국무총리 산하의 국책 그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중요한 토론회에 참석하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두 분께서 발제를 해 주셨고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두 분이 다 이제 그 화물연대 그리고 화물연대를 이렇게 좀 도와주시는 그 변호사분 위주로 이렇게 발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다른 운송 다른 이해 주체에서도 발제가 한 분 정도 있었으면은 조금 더 완성도 있는 그 토론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 아까 심동진 사무국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18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아까 교통안전공단 자료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요 자료 중에 일부는 저희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실제로 그 분기별로 조사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정정을 하고 아마 이게 그 인용 과정에서 이제 재인용이라는 그 연구 윤리 규정이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잘 놓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청중께서 이제 오해를 하실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정정을 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과적 문제가 오늘 이제 최대 그 화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적은 사실 그 안전 문제와 직결된다라고 해도 누구도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적과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치사율과 관련돼서 승용차에 비해서 화물 자동차의 치사율이 2배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화물차에 대한 안전, 화물차 사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승용차와는 달리 2차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적재물이 이제 만약에 떨어져서 하게 되면 이제 뒤에 따라오는 차량들이 굉장히 위험에 처하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 또 하나는 이제 만약에 위험물을 싣고 가는 화물 자동차가 사고가 났을 때는 상당한 위험에,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사례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었죠. 지난번에 그 외곽순환도로 그 중동 그쪽 지역에 그 큰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화물 자동차의 경우에는 한번 전복하게 되면 도로 전체를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미에서 따라오는 차량이 상당히 그 통행을 방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발제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과적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피해가 뭐 제동거리가 길어진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공학적으로 좀 봤을 때 이게 아무래도 적재 정량을 초과해서 물건을 적재했을 경우에는 이게 그 화물 자동차의 무게 중심이 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노면상의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금이라는 어떤 돌이나 뭐 이런 그 노면의 파임이나 뭐 그런 게 있었을 때는 적재물에 대한 어떤 그 진동이 커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무게 중심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화물 자동차 운전자들이 평소와는 달리 심한 구배가 있다거나 아니면 커브길을 진입을 했을 때 쉽게 전복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 과정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도로법하고 도로교통법 문제를 지금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이 도로 그 과적과 관련된 이 법 제도가 두 개로 분리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게 모든 법들은 보면 그 법 제정의 취지와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97년도에 그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나눴을 때도 그 뚜렷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동차 운수사업법 하나 가지고는 여객과 화물을 총괄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이라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로법의 목적을 보면 사실 도로 파손 방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도로 파손 방지의 목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법이 생겼고, 그래서 축하중 10톤 초과 그리고 총하중 40톤 초과했을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 자체가 가만히 보시면 그 교통 안전도하고 직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법의 취지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적재 중량의 11회를 초과하는 차량 단속하게 돼 있고, 지방경찰청장이 단속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아까 뭐 화면에서 보셨겠지만은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과연 그 도로교통법에 있는 조항을 그대로 이 도로법에다가 적용했을 때 이게 법 취지하고 맞는지, 아까 뭐 잠깐 다른 토론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과적 삼진 아웃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거는 뭐 과적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는 것을 화주하고 주선업자에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강하게 어필을 해서 과적 운행을 근절시키자는 그런 어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맞다고 보고요. 저도 이건 맞다고 보는데 이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과연 실제 과적 단속이 실제로 잘 이행될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잘 이루어지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게 만약에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그 일반 카고형 같은 경우에는 적재 정량이라는 게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톤 차량, 뭐 8톤, 11톤, 11.5톤 쭉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트랙터하고 트레일러가 붙어 있는 그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지금 기존의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그 전체 중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량 자체 무게가요. 자, 그런데 최근에 제가 들은 바로는 작년부터 이게 톤급이 굉장히 낮은 소형 트레일러가 새로 개발이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소형 트레일러가 개발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의 트레일러보다 더 많은 짐을 싣고 갈 수 있는, 총 중량만 걸리지 않으면 더 많은 짐을 싣고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개선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걸 그대로 두게 되면 오히려 기존 트레일러보다 더 많은 그 불법 적재를 함에 따라서 그 도로가 더 파손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 자체에서 단속을 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적은 톤수의 그 트레일러가 더 많은 물량을 싣고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좀 이상한 사건이,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톤수로만 하지 말고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견인할 수 있는 능력을 정확하게 부여를 하는 방안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제도를 정리하는 방향성 자체는 굉장히 제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그 법제도 개선 후에 정상적으로 과연 우리나라 화물운송 시장에 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그 작동 여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나라 화물운송 시장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저희가 개선할 말이라는데 현실적인
상황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로공사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종원 교통안전팀장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도로공사 이종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미경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로공사에서는 일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적 현황과 현장 단속 시 애로사항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속을 보면은 저희들이 매년 한 4만여 대가 과적으로 지금 단속되고 있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로 따지면 110대입니다. 오늘 또 전국 고속도로에서 110대가 또 과적으로 걸리고 저희 도로공사에서는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절이 되지 않는 이유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습 과적 위반자 및 하주 처벌에 대한 실효성이 미흡한 것으로 해서 과적이 근절되지 않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장 단속 시 애로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적재량 측정에 대한 축조작이 현재 발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업소 입구부의 검측 시에 합법적으로 장착된 가변축을 이용하여 검측되는 부분의 하중을 줄이는 방법으로 지금 고속도로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소 입구에서 검측 시 가변축을 내려 정상적으로 통과한 후 고속도로 운행 시에 가변축을 들어 과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가변축을 도입한 제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류값 절감을 위해서 공차일 때만 가변축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그 화물을 실어도 본인들이 이제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은 이 가변축을 들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개선 방안은 현재 그 고속 측정기가 이제 저희들 2012년도부터 6대를 도입해서 지금 선별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축조작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속도 측정을 무인 단속 카메라를 하듯이 고속 측정기는 주행 중인 차량의 무게를 무인 무정차 상태에서 자동으로 무게를 계측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기관과 협의를 해갖고 내년 연말까지 어떻게 법정 장비로 지금 하려고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6대를 설치했는데 사실은 걸린 분들이 지금 컨트롤 박스를 2번이나 파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습 과적 차량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년 통계를 내보니까 2회 이상 적발한 차량이 5만 5천 대고 전체적으로 2회 이상이 보면은 4년 동안 15만 4천 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36%, 특히 2012년도에는 한 42%가 2회 이상 걸린 사람이 계속해서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충북 공유노라는 이분은 한 해에 19회를 과적으로 적발이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쪽은 건의사항으로는 물론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적 처벌 부분 앞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다음 이제 하주 처벌에 대한 부분도 물론 방법상에 여기서 토론이 각자 의견이 조금씩은 다른데 이 부분은 분명히 마련이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허용 오차 악용 사례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도로법 법정 기준이 총중량이 40톤이고 축하중이 10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운용하는 데 따라 이제 기계 오차와 환경 오차를 감안해서 현재 10%의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법적 기준으로 40톤 미만을 실어야 되는데 이제 화물차 나올 때부터 본인들이 개근을 한 43톤 정도 달고 나와서 이제 고속도로에 이제 영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10%를 둔 건데 그걸 악용해서 43톤을 현재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단속 장비별로 좀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현재 계중기는 기계오차가 0.2%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 0.5%로 하려고 그러고요. 이동식 측정기도 기계오차는 2%인데 한 5% 정도 해갖고 단속하는 걸로 하면은 아마 이런 문제는 많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외국에 가보면은 저도 작년에 이 과적 때문에 외국에 가봤습니다만 국가 물류시설이나 산업단지 입구부부터 어떤 개중시설을 해서 나오는 단계부터 개중을 해서 통과되는 차량만 이렇게 진입을 하도록 하더라고요.
과적을 뭐 막는 이유가 뭐 아시다시피 도로 파손과 어떤 자동차 사고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류단지 입구부부터 이런 시설을 하면은 과적이라든지 이런 걸 상당히 근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뭐 현장에서 좀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사실은 대전 충청본부에서 한 10시경에 저희들 화물차 HGV 한 60톤을 잡았습니다. 매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0톤 정도 하루에 잡고 있습니다만 어제 그분도 내리자마자 참 여기서 이런 얘기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저희 이동 단속반 차량 창문을 다 두드려 부숴버리고 뭐 위협을 해서 또 도주까지 했었습니다. 물론 늦게 잡았습니다만은 저희 뭐 도로공사나 이런 저희 뭐 국토부나 현장에서 단속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화물 운송 종사자 분들인데 이런 일이 좀 같이 일할 어떤 물량을 줄 때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근절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하나를 예를 들자면 작년에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끝으로 고속도로에 좀 가적이 근절될 수 있도록 여기 모든 분들이 좀 협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경찰청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영수 안전계장님 보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 경찰청 교통안전계장 박영수라고 합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또 가장 중요한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입니다. 오늘 발제는 두 분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심동진 사무국장님께서 하신 내용은 대체로 공감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권두석 변호사님께서 제도 개선 내용을 쭉 말씀하셨는데 그 과적 운행에 관한 그러니까 교통 안전에 관한 내용하고 또 운임이나 사업화 같은 운송 제도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업무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교통 안전 분야에 한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화물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여기 협회에 계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과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 차가 자, 자, 토론자께서는 청중에게 질문 형태로 하지 마시고 계속 의견을 알겠습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5톤 화물차인데 제 차가 5톤 화물차인데 축을 하나 달았다. 그럼 내 차는 한 7톤, 8톤이 아니냐? 과적 적재 중량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5톤 차는 5톤 차인 거예요. 과적이라는 거는 내 차가 실을 수 있는 무게나 양을 초과한 겁니다. 도로법에 있는 축중량 10톤, 총중량 40톤 이거는 도로가 이 정도 차가 지나가면 도로가 망가진다. 다리가 망가진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예방하려고 제재를 하는 거고 규제를 하는 거고 저희 도로법에서는 과적, 내 차가 실을 수 있는 양을 초과했을 때 단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5톤 차면은 10% 초과해가지고 5.5톤이 되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4,000건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 많이 안 한다고 하시는데 단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저희와 관련되는 문제가 도로법에다가 이런 과적, 적재 중량 초과를 규정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도로법이 비단 도로의 구조를 갖다가 보호하자는 데 있지만은 거기에도 안전 분야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다면 거기에서 분명히 과적을 적시해주고 적재 중량을 적시해줘가지고 단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명예과적 감시원 제도가 지금 국토부 훈령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걸
법제도화하고 이분들한테 단속 권한까지 좀 부여하자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금 그분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과적을 신고해 주시고 과적 단속을 좀 보조해 주는 거는 저희가 충분히 동의할 수 있지만은 이분들한테 단속권을 부여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단속이라고 하는 업무는 국민의 권리 의무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일반 국민들한테 지금 세월호 가지고도 얘기 많지 않습니까? 수사권을 민간한테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가지고 하는데 이런 거는 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운전자들 그분들이 대부분 또 운전자로 알고 있어요. 명예과적 단속원들이 운전자들끼리 불신풍조까지 가져가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제도적으로 그런 뜻에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합니다. 화주처벌 문제인데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10톤의 화물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10톤의 화물을. 10톤의 화물을 내가 운송을 하고자 한다면 10톤 차를 부르건 아니면 5톤 차를 2대 부르건 해야 되겠죠. 5톤 차 불러가지고 이거 가져가 라고 한다면 이건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바로 고쳐야 될 것 같고 운전자가 과적을 했다고 무조건 화주를 처벌하자는 말도 아까 있었는데 그건 반대합니다. 화주도 마찬가지, 주선사도 마찬가지겠죠. 그분들이 과적을 부추기고 과적을 용인하고 그랬을 경우에 한해서 단속을 해야 되겠죠. 처벌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과적을 뭐 관리한다든가 운송을 관리하는 책임을 분명히 부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진아웃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도로법에서 과적은 조금 이제 그 과태료가 좀 센데 도로통법에서 과적을 하게 되면은 5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범칙금 5만 원. 벌점도 없어요. 아주 경미하죠. 운전자분도 경미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경미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자,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경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5만 원.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물론 앞에서 화주 처벌도 뒀지만은 화주 처벌하는 것도 저희가 찬성을 하고 동의를 하겠지만은 운전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 더 그 운임료를 조금 물론 많이 받아야 되겠지만 정상적인 표준 요금이라고 하는 걸 받아야 되겠지만은 더 받으려고 과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대로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만 원은 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지금 벌점이 없어요. 과적에 대한 벌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적에 대한 벌점도 두고 삼진아웃 말씀하시고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 계셨는데 저희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 삼진아웃 관련돼 가지고 요거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 과적에 대해서 벌써 3번째 하면은 면허를 취소시키겠다 이런 걸 우리가 뭐 추진해 보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또 어떤 조치 위반들 뭐 과적을 했으니까 너 뭐 아주 회차해라 뭐 이런 것까지도 또 삼회하거나 또 튜닝 구조 변경까지 또 하면은 삼회하면은 면허 취소로 되는데 이거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과적 자체만으로 벌써 3번 되면은 면허가 죽는 거예요. 근데 회차를 시키건 분할 운송을 시키건 이런 것들 자체가 과적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과적에서. 그래서 체계상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건 좀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튜닝 구조 변경 부분은 이 구조 변경이 과적을 위한 구조 변경일 때 그때 한해서 면허 취소하는 것도 삼진아웃 적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예. 예. 그 다음은 이제 국토교통부, 우리 화물운송업을 주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류산업과장님 토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토부 물류산업과장 김태복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민경님께서 이러한 공청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또 먼 길을 마다하시고 연합회 및 화물연대 관계자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가족 단속이 현재 그 법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단속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것은 이해하는 부분입니다만은 도로법은 저희들 국토교통부
도로교통법은 경찰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현재 두 부처가 아마도 머리를 맞대고 많은 고민을 하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실제 국토부에서도 이에 관해서 부처 합동 회의도 여러 번 한 바 있습니다. 가족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 첨단도로환경과장께서 전반적으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족 문제는 차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화물 운송 시장 구성은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주선, 운송사업자, 위탁차주 모두가 과적을 요구를 한다든지 또 지시를 한다든지 과적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 화물법에 과적 관련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나온 의견을 잘 정리해서 국토부 입장으로 많이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그다음은 우리 첨단도로 환경과장님 토론이 있겠습니다. 국토부 첨단도로 환경과장 백효식입니다. 저도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다양한 입장에서 이렇게 과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시고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과적에 대한 문제가 사라져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가는 방법들을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하고자 했던 거에 가장 첫 번째는 지금 이제 뭐 발제도 하셨지만 여러분들이 내주시는 그러한 의견들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그것들이 실제로 시행이 가능한 건지 여부를 검토를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제대로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의견을 많이 듣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안들에 대해서는 아직 이게 좀 덜 성숙이 돼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우선은 뭐 기본적인 방향은 이제 단속 방식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것이 있겠고, 그 다음에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에 상하는 처벌이 잘 따라가도록, 처벌이 잘 부과되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있겠고, 또 다른 하나는 과적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예방 체제를 좀 갖추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보면 뭐 고속도로에서 그 과적에 대한 적발 비중이 많이 높고 상대적으로 국도는 좀 적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고정식하고 이동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 있어서 고정식에서는 사실은 적발이 거의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동식에 대한 중심을 강화한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단속 방식을 좀 바꿔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지금 이제 화주에 대한 처벌들, 뭐 운전자에게만 너무 처벌이 편중돼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감을 해서 그냥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이 과적을 유발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책임이 좀 명확하게 가져질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저희들도 좀 그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 그 앞에 발제하신 것 중에서도 그렇고 여러 의견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도로법의 일반적인 과적까지의 업무를 다 통합해가지고 일원화해서 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도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그러한 저희들이 지금 40톤 이상의 도로에 손상을 주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과적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체 화물차로 다 확대를 해갖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건의 마련이 좀 더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실행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들을 검토를 해서 반영 여부를 좀 저희들이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유, 8분의 토론자가 적절한 시간 내에 마치도록 협조해 주신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화물운송업이 원래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곧 발제자들과 토론자 간에 좀 더 의견이 다른 점에 대해서 조금 명확히 하는 토론을 제가 조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저희도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지금 아마 12시 반 정도까지는 뭐 좀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배가 고프신 분들은 뭐 하여튼 조금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제가 이렇게 쭉 들으면서 조금 의견이 다른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예를 들면 뭐 삼진아웃제 같은 운전자 처벌에 대해서 좀 완화하자 하는 또는 좀 강화하자 뭐 이런 의견 차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단속 관련 두 가지 법이 취지가 다르니까 도로법을 개정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자 이런 구체적인 말씀은 좀 없으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주선사 쪽에서도 이제 화주 주선사하고는 입장이 좀 다른데 주선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뭐 그런 말씀도 좀 계셨고, 또 하나는 명예과적 단속원, 그래서 결국 경찰이 다 할 수 없으니까 명예과적 단속원들이 좀 단속을 하게 하자 하는 데 대해서 그 뭐 좀 당사자들이고 해서 좀 과도하지 않냐 뭐 이런 경찰청 쪽에서의 조금 문제 제기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처음에도 제기됐습니다만은 뭐 번호판 문제나 이런 것들이 과적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발제자들이 조금 언급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교적 뭐 제가 볼 때 표준 운임제를 시행하자 뭐 이런 데 대해서는 뭐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큰 반대가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약 내용에 대해서도 뭐 최근에 개선이 됐지만 좀 더 개선하자는 발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 그 내용에 대해서도 뭐 크게 이의 제기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특히 다른 분들이 다 강조하셨습니다만은 과적 책임이 결국 화주로부터 생기는데 오늘 화주들이 참석 안 했고 화주 문제를 보다 집중적으로 못 다룬 것이 좀 아쉽다 하여튼 이런 의견 표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좀 제기된 의견이 좀 다르다고 생각될 수 있는 문제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발제자들이 뭐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들이 있고 또 답변하고 싶은 내용도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심동진 사무국장님부터 가시죠. 예, 한 2박 3일 난상 토론했으면 싶은데 시간이 없다니까. 그 건대열 부장님께서는 이 자료 인용을 지나가면서 얼핏 보는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인용했는 것은 2012년 3월 2일 도로공사 홈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앞에 도표만 보고 뒤에 설명을 안 받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해주십시오. 안 켜져요? 네, 시간 관계상 그렇죠. 이게 또 제대로 알고 이야기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근대열 부장님, 도로공사 홈페이지 12년 3월 2일자에 가잖아요. 뭐 좀 어머니 소리 듣기서. 저 보시고 하시오. 저 설명 저거 파란색 한거 읽어보십시오.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잠깐만요. 일단 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이걸로 확인만 하겠습니다. 예, 그것만. 네? 따지려면 도로공사에 따져야지 왜 화물연대 와갖고
자로 자, 인용.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감정을 좀 자제하시고 자 진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좀 제대로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들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가 지금 옛날 종론 부리고 마음대로 하고 마른 수건 쥐어 짜갖고 똥도 안 나오는 사람들 짜갖고 하던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운송업계도 이제 정상적으로 기업 활동을 해서 우리가 전체가 국민도 안전해지고 화물노동의 권리도 보장되고 정상적인 기업 활동도 해서 자기 이윤도 최대 창출하는 걸 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걸 손가락을 이야기하는데 달을 이야기하는데 손가락이 구부러졌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이런 말은 참 안 하려 했는데요. 하도 이 시비거리도 아닌 시비거리 가지고 시비를 하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과정은 안전 문제와 연계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의 홈페이지는 보셔야 되잖아요. 다른 데 홈페이지는 보지 마시고 거기에 최범석 연구위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의 연구 결과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보면은 이 도로의 안전이 과적하기라든가 이런 거하고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걸 근절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고 그리고 그쪽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왜 과적을 하십니까? 첫 번째 물었습니다. 과적을 하면 본인들이 위험하다 생각 안 합니까? 위험하다 생각합니까? 물으니까 98.5%가 화물 운전자가 위험하다고 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위험한데도 왜 과적을 하십니까? 하니까 운임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임제도하고 과적하고는 긴밀하게 연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표준 운임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설명을 다 했습니다. 오늘 토론은 과적의 직접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 화주가 강요해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보다는 법과 제도에서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와 시스템을 먼저 바꿔야 된다. 그거는 운임제도다. 운임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여기 운송사 계신 분들 하주사에서 포스코에서 최저 입찰 비딩 하락하면 얼마 적어냅니까? 내가 적은 거 제일 적게 적은 애가 입찰 받아가고 서로 덤핑 하잖아요. 꼬치레기 제살 뜯어먹기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화물 운전자한테 바로 내려가니까 화물 운전을 가져가는 겁니다. 내가 할부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의혹이 있는 사람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과정의 가장 주된 원인이 저운임이라는 거. 운임에 해실성이 없다는 거. 저는 이건 거부해서는, 이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좀 이따 다른 분이 하면 할게요. 제발 좀 이제 화물 운송업계도 후진적인 이게 더 이상 방치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드리겠습니다. 자, 권 변호사님, 아까 그 몇 가지 이견 제기에 대해서 의견을 간략하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이제 토론하신 분들의 이제 대체적인 의견을 보면 그 과적에 대해서 화주한테 1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다음에 그 화주에 대한 좀 제재 방안은 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대체적으로는 하시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한영태 그 선생님께서는 주선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그 관리를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과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법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화물을 그 적재하는 그 유형에 따라서 정말 관리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기업의 공장이나 그 A라는 기업의 창고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화주가 운영하는 공장이나 창고에 가서 직접 화물을 적재해서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그러한 어떤 적재를 할 때 뭐 주선사나 운송사업자한테 관리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죠. 따라가가지고 거기서 실는지 안 실는지를 이렇게 뭐 용량을 재고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경우에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화물이 적재될 때는 그 A 기업인 그러니까 화주한테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게 상식적으로 맞고 그런 경우에는 그 화주한테 이제 관리 책임을 기본적으로 업무를 지도록 하고 만약에 그 업무를
이행을 안 해서 과적이 됐다면 이행을 안 해서 과적이 된 거겠죠. 그 차가 만약에 그 공장을 빠져나왔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러한 어떤 과적이 단속이 됐을 때는 운전자만 현재는 처벌하도록 돼 있던 것을 그 화주에 대해서도 관리 책임을 묻겠다, 제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말씀하신 우려하는 지점들은 좀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뭐 책임이 없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책임이 가도록 하는 뭐 그런 것들은 충분히 구체적으로 정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이제 도로법의 입법 목적은 도로의 유지 보수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재 중량 단속 근거 조항을 두는 것은 뭐 입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아까 우리 그 이태영 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화물 그 차량의 어떤 사고에 따르면은 뭐 그 도로가 파손될 그 차량 사고 자체로 파손될 가능성도 크고 또 적재물이 낙하해서 도로가 파손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뭐 문제들이 심각하게 어떤 도로의 통행 자체가 많이 이제 심각하게 제한을 받는 여러 가지 어떤 도로의 기본적인 어떤 기능이나 유지 보수 이런 것들과 다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속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실질적으로라고 한다면은 그 경찰에서도 단속을 하고 또 도로관리청 실질적으로 또 단속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고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 도로관리청에서도 그 중량 단속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그 관련이 있다고 보고요. 이제 명예 그 과적 단속은 문제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이게 이제 민간인인데 어떻게 공무원처럼 이렇게 단속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느냐 뭐 충분한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이제 관련 여러 가지 법에 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나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명예 이런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사실은 공무원으로 그 단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태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보조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적 단속의 특징은 뭔가 하면 차가 이게 도로 위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산업안전 단속 이런 것들은 사실 현장에서 그냥 멈춰 있는 걸 보고 이렇게 제보 신고를 하면 되지만 차량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감시하고 제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 요령이 돼 있는데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최소한 차량을 멈춰가지고 이게 위반된 사항인지는 확인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는 바로 단속 권한이 있는 그 이제 공무원한테 바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이제 그 과정에서 뭐 뇌물을 받거나 이런 문제들을 일으킨다라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공무원과 똑같이 보고 엄하게 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한다면은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들은 좀 충분히 줄일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진아웃제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제 그 생존권을 박탈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과적에 대해서 삼진아웃으로 무조건 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법안이 제출된 것은 아니고 과적도 이제 좀 중한 과적, 그래서 뭐 약간 착오로 좀 생길 수 있는 과적은 과적 행위 자체로 처벌을 받도록 하고 다만 뭐 그게 150%가 중한 고의 과적으로 볼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그 과적의 어떤 경중에 따라서 또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이 과적을 단속을 하면 사실은 이 단속을 회피하거나 도망을 가면 안 되잖아요. 차량을 어떤 불법으로 개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단속을 할 때 뭐 그 기기를 조작해갖고 단속을 피한다든지 아니면은 정지를 하라고 했는데 차량을 회차를 하지 않고 도망을 가버린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거는 엄하게 이렇게 제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 만약 그런 행위를 뭐 3회 이상 했다라고 하면 삼진아웃제로 이렇게 제재를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하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정도 토론자들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조용히 해주십시오. 자, 지금부터는 청중 여러분에게 사회자님 잠깐만 제가 토론 서두에 발자님께 여쭤본 게 있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 주제가 과적인데 표준 운임제는 몰라도 네. 운송회사 허가 대수 환수 한대 그렇죠. 개인 면허 허용 정부 위탁 업무 환수 등이 진짜 과적이 어떤가 상관관계가 있는지 또 예. 그 문제가 되면 과적이 진짜 척결되는지 예. 여쭤봤으니까 그거 한번 기회를 한번 주시죠. 예. 아 잠깐만요. 자 지금 제가 일단 청중 의견을 기회를 드리겠다고 했으니까 조금 이따 하여튼 그 발제자들께서는 분명히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 사회를 보는 과정에서 보면 한번 마이크 잡으면 한 3분 정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허용 안 하겠습니다. 예? 하고 싶은 말씀들을 30초 내로 정리하십시오. 예? 예를 안 드셔도 됩니다. 얘는 우리 다 압니다, 사실은. 하무럽게 계시는 분들은 다 알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발제자나 토론자 중에 누구에게 질문한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네. 자. 이미 의원님도 정말로 여기서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강주에서 온 윤기호 사장입니다. 네. 저는 운수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사업권을 이렇게 출자해서 받아와가지고 차주님들을 관리하는 업무로 저희 아내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치 말한 대로 노예제도라는 말은 기가 막힌 의론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 저는 차주님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운전하십시오. 과적하시면 안 됩니다. 보험료 제때 내셔가지고 보호를 받으셔야 됩니다. 안 내시면 제가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돈 될 때 주십시오. 운반 받을 때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깜짝 놀란 뉴스 받았어요. 과적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사업권을 갖다가 우리 화물연대에서는 개별 화물로 나오게 한다. 중기 화물에 개별적으로 나오게끔 한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저도 화물연대 저 자동차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저도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벌어가지고 아니 샀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자 조용히 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노이즈도 아닙니다. 정말로 사무장님 말씀 들으셨는데 정말 위인입니다. 정말 잘 되게 오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 뺏으세요 일단. 예. 자, 아마 뭐 제가 약간 사족을 달자면 나는 노예처럼 이렇게 안 그러는데 왜 이제 전반적으로 노예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냐 이제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뭐 좀 이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 이쪽 이야기도 예, 좋습니다. 예, 화물연대 수석보험장 박원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정윤상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적 삼진아웃제가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한다고 했는데요. 정말 어이가 없고 분노가 치입니다. 생존권 박탈하는 것은 과적 삼진아웃제가 아니라 정말로 노예 계약과 우리 피땀 피 흘려 흡혈귀 같은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가 그 삼진아웃제가 마치 화물연대 전체, 화물연대 전체의 생존권을 박탈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한영식 씨께서 말씀하셨는데 운송, 주선, 알선을 해서 과적을 해서 과연 무슨 이익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범이 알선, 주선을 합니다. 200톤을 내가 받았습니다. 차를 당연하게 몇 대를 배쳐야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 4대를 배쳐합니다. 그것이 현재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의 주 원인입니다. 물론 화주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책임을 회피하려 생각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권대열 씨 도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입이라고 함부로 여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려고 그러면 똑바로 하시고 얘기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근거를 밝히지 않으셨어요? 자, 보십시오. 그 통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가 서로 양적 의견이 있으니까 인용된 근거가 안 사후에 밝혀져 이렇게 모르면은 아시고 말씀하시란 말입니다. 자, 됐습니다. 네. 자, 인용된 근거가 제시가 안 됐었고요. 그리고 네.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그 도로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했어도 일단은 결과는 제가 경찰청 교통사고 수사대 쪽에서 받은 이 자료가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 자, 하여튼 통계는 나중에 진실이 이야기될 겁니다. 예. 자, 또 네, 일단 뭐 하시죠. 사회자님 발언권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미경 우리 국회의원님 심력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개별화물 한 대 일대 사업자로 정부에서 면허를 받아서 1990년부터 지금까지 25년 차 화물 운송을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과적 실태 해결 방안 토론에 100% 찬성합니다. 과적 근절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화물연대 주장으로 다 옳고 저희도 또 옳고 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반복론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이웃 형제고 또 남매 다 같습니다. 우리 화물을 위해서 서로 공생 공존하면서 사는데 한 가지 과적 근절을 위한 그 근본 대책 우리가 접근해야지 1톤 차량으로부터 개별 일반 화물연대 이해관계 타산으로 접근을 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그리고 화물하고 주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안 방안으로 저는 화물을 우리 위스탁 증명 제도 같은 것을 위스탁 증 같은 것을 발부받아서 우리 운전자가 화물을 실을 때 그걸 가가지고 몇 톤 중량 얼마 해서 운반비 이런 것들이 정확히 나와가지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좀 법제화를 시켜줬으면 좋겠고, 저는 또 우리 전라북도는 농도도시라서 대부분이 우리 1톤 그 용달이나 5톤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는 개별 사업자들은 농수축산물을 운송합니다. 네. 이것은 또 그런 소상공인 그 물건이나 영세한 기업 물건들을 운반하다 보면은 계측기가 없어요. 밭에도 계측기가 어디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주가 싫은 대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처자식 먹이 살리기 위해서는. 예. 그게 나와가지고 싫다 보면은 도로 나와가지고 도로교통법사 오버되고 오면 걸립니다. 이런 것들도 좀 잘 살피셔서 과적 근절에 정말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대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스탁 관련 업무는 우리 1톤 사업자하고 개별 사업자들은 지금까지 법적인 조치 위반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한 대 사업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정부에서 받은 한 개 사업 갖고 자기가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1톤에서 5톤 미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적 도로 세월호고 유스탁 업무를 환수한다는 것은 별개 사항으로 우리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국토위원회 소속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까 지금 이제 사업자분들 있고 지금 뭐 이렇네요. 자, 일단 화물연대도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회자님, 빨리. 자, 짧게 하십시오. 네. 아니, 아침 8시 반부터 와가지고 저희들 약속을 했습니다. 좀 야지 놓지 말자고. 다음 이야기 듣고 진행 발언입니까 지금? 아니, 아닙니다. 네, 그랬는데 어쨌든 오늘 초유의 사태, 발제자의 발제를 가로막는 초유의 사태가 난 것에 대해서 어쨌든 사회 진행하시는 좌장님이나 이미경 의원실에 좀 유감을 좀 표하고요. 특히나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국토부에 지금 여기 업계 관계자들, 여기 다 업체 사장님들 초미의 관심사에 위탁 사무 회수하는 문제에 직접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 직접 담당 부서 과장님이 오셨는데 오늘 이런 사태가 나는 거는 국토부 과장님이 한 게 아니라면 도대체 왜 이런 사태가 났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아마 국토부에서 온 줄 몰라서 그런 걸로 이해하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과장님이 지시한 걸로 저희들 이야기했습니다. 예, 확인됐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 저희들은 도로법 잘 모릅니다. 근데 적재적인 단속하게 돼 있고 총중량, 축중량 단속하게 돼 있는데 적재적인 단속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하라는 겁니다. 저희는 국토부냐 경찰청이냐 어디 첨단도로 환경과냐 이게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에 보고 과적을 단속해 달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도로법 취지가 어쩌고 저쩌고 부처의 권한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정부의 자기 고유한 권리와 의무를 망각하는 걸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첨단도로 환경과나 경찰청 다른 데도 좀 명확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아니 저분도 지금 계속 손을 많이 드셨기 때문에 예. 마이크 좀 들으시죠. 기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트럭신문 이명균 기자고요. 저 화물차주를 전문으로 하는 신문 1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화물업계 그 전에 10년 정도 일했고 한 20년을 이 업계에 있었습니다. 근데 참 하도 화물차주님들이 어렵다고 해서 저도 작년에 화물차를 한 대 사갖고 직접 운영도 해봤습니다.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화물차도 하고 있는데 자 힘을 합해서 같이 난국을 헤쳐가야 될 우리 업계 관계자들끼리 업계 종사자들끼리 싸운다는 거 정말 안타깝고 참 보기 힘든 상황인데 중요한 건 서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잘못한 건 잘못해가면서 공동의 그 선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제 말씀 드리면 지금 제가 그 화물정보라는 걸 이용해 갖고 지금 화물차들이 대부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스마트폰만 열면은 오다가 막 올라와서 그걸 골라서 가는데 과적 화물차 기사들 운임 싸니까 과적하게 됩니다. 운임이 싸니까 과적하지 과적을 원하는 화물차 기사는 저도 해보니까 정말 싫더라고요. 근데 운임이 싸니까 합니다. 운임이 왜 싸냐? 제가 2008년도에 화물운송 제도 개선 TF 할 때 그때 곽인섭 실장님하고 제가 자문을 같이 해드리면서 그때 물류산업과 여기 과장님도 오셨지만 그때 전문관이라고 이모 전문관님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화물운송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뭡니까? 이 전문인관이 얘기한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지입제와 다단계 알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물류산업과 직원분이. 그러면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이의를 안 들었습니다. 오늘 김 과장님도 오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각성하셔갖고 그 부분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지입제와 다단계 알선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운임은 계속 떨어지니까 화물차 기사들이 과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아까 한 전문님께서 주선연합회 한 전문님께서 왜 과적으로 주선업자들이 이득 볼 게 뭐가 있을지 모르겠다 하셨죠? 거래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화주들은 우리가 왜 중량이 이렇게 세냐? 왜 이렇게 과적을 해야 되냐 그러면 다 그렇게 간대요. 그럼 주선업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화주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화물차 기사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내가 안 가도 어차피 다른 사람이 갑니다. 왜? 그게 피해의식이기 때문에. 도둑질 내가 안 한다고 안 합니까? 그래서 조금 정리해서 말씀하시죠. 최소한 과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다단계 알선에 대한 부분과 지입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 그래서 운임이 현실화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화물차주들이 우선은 자기들이 더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다음에 지금 과적의 가장 집중 타겟은 25톤이 아니에요. 4.5톤이면 4.5톤 5톤 차들입니다. 축차들. 그 축차들 지금 차량의 형태가 지금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4.5톤이 11톤하고 분간이 안 됩니다. 성능도 똑같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4.5톤이 개별화물이 4.5톤으로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증톤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리고 개별화물 그러면 내가 11톤, 25톤으로 바꾸려면 내가 멀쩡히 가지고 있는 내남바 개별화물을 팔고 지입회사에 들어가야 해요. 이게 말이 되는 현실입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개별화물 통급을 어떻게 해서든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지입제를 완화해갖고 지입제를 완화해서 아예 변호를 원하는 사람한테 다 내주든지 그런 근본적인 처방이 없이는
과적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요원하게 해결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다단계 지입제 개선도 좀 병행을 해야 된다. 하여튼 뭐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아니, 예, 그래서 잠깐만 지금 다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30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아니요, 지금 여기 계신 한 사람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누가 하시겠어요? 예? 예, 좋습니다. 예, 그럽시다. 자, 하시죠. 예. 자, 그리고 발제자와 토론자분들은 마무리 발언하면서 뭐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실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금강기업 일반화물운송사업자 이광일입니다. 오늘 과적의 실태를 해결하는 방안을 토론한다고 해서 왔는데요. 지금 집제 운운에 했기 때문에 그 집제 운운은 변론으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안 하는 거로 간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오늘 과적에 대한 실태를 한번 말씀드려보면 이 과적의 화물운송은 저는 수포갑의 행포에 있다고 봅니다. 수포갑의 행패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데요. 우리 화물운송의 당사자는 누군가 하면 화주, 주소사업자, 운송사업자, 차주거든요. 그러면 화주는 어떻게 해서 돈 버냐? 경쟁 입찰에 의해 가지고 최소 운임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운송임에 대해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주선업자는 다단계로 인해 가지고 이익을 본다는 건 다 알려 있고요. 운송사업자는 할 수 없이 차주들의 주기해 가지고 할 수 없이 이행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이행하기 때문에 그 이익은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주는 지금 말씀대로 한 발을 갖다 두 군데 세 군데 실어가지고 과적을 하는 게 그게 당연한 얘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포갑에 있는 행포를 없애려면 어떻게 했냐? 도로법에 이해 당사자로 올려놔야 됩니다. 왜 화주가 이해 당사자로 와야 되는가 하면 이 사람은 경쟁 입찰로 인해 가지고 최소 운임으로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운송사업자가 죽든 말든 화물 운송을 이행해야 될 이행 각서를 받기 때문에 자기 책임을 회피한다는 이 뜻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요. 이것을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습니다. 형법에 미필적의 고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이 화주가 미필적 고의에 의해 가지고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해 가지고 이 다단계로 하고 결과적으로는 차주가 못 살게 되는 이런 환경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분명히 개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한 가지, 우리 운송사업자가 지금 쓰고 있는 그 기름값이 50%가 해당합니다. 많게는 60%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갖다 어떻게 하면 이 기름값을 줄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보조금을 높일 수 있는가라는 것들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운임만 비싸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바로 국제 경쟁의 하위를 갖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쪽에도 아까 제안하신 것처럼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누가 하시겠습니까?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남재종이라고 합니다. 아까 뭐 번호니 허가니 뭐니 뭐 이런 얘기 갖고 말이 많았는데 돈 때문이죠. 왜 번호하고 그러니까 지입제하고 과적하고 문제가 연결돼 있냐. 여기 번호판 뺏긴 사람들 왔습니다. 2,8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2년 뒤에 또 뺏깁니다. 그거 짐 안 싣고 돈 벌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가 연에 3,400만 원 운송사업자에게 갖다 줍니다. 맞아. 자, 그러면 또 잠깐만요. 잠깐 조용히 하십시오. 자, 청중들을 대상으로 좀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발제자와 토론자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김태복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남 영암에
기억 운수라고 있는데 거기 가짜 번호가 많답니다. 그거 처분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불법 증차 말씀입니까? 예. 불법 증차요? 아니요. 불법. 자, 질문 마시고요. 예. 또 하시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예? 그렇다면 처분을 하게 되면 위수탁 차주는 어떻게 할 것이고, 처분을 안 한다 하면 무정부 상태고, 어떤 걸 선택하시겠냐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허가하고 관계없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 유가보조금 끊을 건데 유가보조금 못 받으면 집 많이 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는 한 달이 31일이고 누구는 한 달이 40일입니까? 어떻게 지금 아니 지금 답변하지 마십시오. 조금 이따. 아니 일단 문제 제기만 쭉 하세요. 예? 예. 예. 이게 지금 전체 토론회이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 일단 이쪽에도 발언권은 드린 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쭉 이렇게 정리해 보면 발제자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노예 계약이 아닌 것 같은데 왜 노예 계약이라고 표현하냐. 그다음에 이제 삼진아웃 문제에 대해서 삼진아웃이 뭐 모든 화물 운송 차주 노동자들이 다 뭐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문제는 아니지 않냐 하고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주선업 협회에 대해서는 과적으로 인한 이윤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전반적으로 국토부에 대해서 전반적인 제기를 했었죠. 아까 농수산물 운송에서 측정 수단이 없다든가 또는 적재정량 단속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뭔가 해야 되는 문제 아니냐. 그리고 5톤 기준을 문제 삼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단계 지입제 문제도 병행하지 않으면 과정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주장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화주 책임에 대해서는 아까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어떻든 화주부터 시작을 해야지 과정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지를 말씀하셨어요. 자, 각자 토론자나 발제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청중들의 질문 또 청중들이 기대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마지막 발언을 통해서 답변을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아니 윤영상 교수님, 윤영상 아니 아니 다단계 운송과 집. 자, 됐습니다. 됐어. 자, 그러면 윤영상 교수님.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문제 예. 말하도록 한 분, 하겠습니다. 예. 예,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먼저 일단 발제자들이 제일 마지막에 보통 하는 관행에 따라서 하도록 하고 토론자 중에 마지막 발언을 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또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분이 계시면 예. 바쁘신가요? 예. 자, 또 바쁘시니까 예. 자, 그러면 뭐 누구라도 토론자 중에 먼저 하시죠. 잠깐만. 아까 광주하고 고창에서 오신 분 그 노예 계약서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생각하니까 잠깐만. 자, 어디 국토부 우리 계신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물산 과장입니다. 아까 불법 정차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예, 불법 정차에 대한 문제는 오늘 문제가 아니고 계속 그 지자체에서 그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감사원에서도 예. 자, 조용히 해주세요. 자, 몇 점 찍겠습니다. 해서
감사원에서도 지자체 공무원들 대상으로 불법 정차에 대해서 처벌 여부를 감사하는 걸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운송사업자의 기척사유로 하는 것은 현재 그 국회에 결력이 있는 건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 중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제가 답변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혹시 하실 분? 예. 예, 아까 그 단소 건물을 도로법, 도로교통법 일원화하는 것들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혀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여건상 그거를 다 안아갖고 하는 데는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대신에 저희들이 지금 생각해야 될 것들은, 지금 경찰도 사실은 단속을 해야 되지만 측정한 장비가 없다라는 딜레마가 있고, 저희들은 장비는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은 대상이 다르다. 그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에 한정이 있다라는 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그러한 부분에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자, 앞으로 그 기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혹시 이쪽에 계신 분 계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 예. 저희 업계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바로잡고 갈 것은 바로잡고 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선업계에서 무슨 그 적절의 그 과정에 의해서 실익이 있는가라고 여쭤봤는데, 어떤 분이 그 화주를 지키기 위해서, 그 거리를 지키기 위해서 동의합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뢰 입장이라는 겁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책임은 마땅히 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계속 건의한 게 뭐냐면, 지금 5톤, 4.5톤 차량의 정축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막아달라고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왜 하겠습니까? 저희 업계 실익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왜 실익이냐? 예를 들어서 5톤 차가 지금 15톤, 20톤씩 싣고 갑니다. 지금 8톤 차, 10톤 차, 11톤 차가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그 차에 대해서 저희가 배차했습니다. 배차 건수가 늘어나면 주선업계 수수료는 늘어납니다. 그런데 한 대가 다 싣고 가버려요. 저희 수입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축 막아달라는 겁니다. 과적은 저희의 실제적인 이익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다단계 알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알선이라는 용어는 법정 용어가 아니니까 그 속에 다단계 주선과 운송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직접 운송 의무제에 의해서 운송사업자에게 또 그 운송사업자가 가맹사업자나 정보망 사업자에게 3단계에 내려가서 수수료를 뗄 수 있도록 합법화 되었습니다. 주선업자는 재주선 금지입니다. 한 단계도 못 내려갑니다. 어떤 프레임에 갇혀서 다단계 알선에 의해서 착지, 이런 프레임에 갇혀서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을 좀 더 들어가서 보시고 정확한 내용을 말씀하셔야 된다. 코티에서 우리 그 2003년도에 화물연대 그 어떤 사태 이후에 그 분기별로 그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차주들 대상으로 조사하는 겁니다. 화물운송 시장 동향을 매 그 분기마다 보고해서 냅니다. 2000년도 연말 그 기준에 보면요, 2단계 이하가 지금 바로 주는 거죠. 45%인데 지금 13년 2014년 4분기 말에는 76%입니다. 여기서 불법적인 것이 4단계 이상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운송사업자, 가맹사업자나 정보망 사업자한테 줄 수 있으니까 4단계를 초과하는 것은 현재 0.1%입니다. 조사 차주분들이 답변한 겁니다. 일반 화물이 그렇고요. 개별 화물은 0.2%입니다. 용달 화물은 0.5%입니다. 다단계, 불법적인 다단계가 0.1%에서 0.5%라는 얘기입니다. 왜 자꾸 그런 프레임에 갇혀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단계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다단계 운송업자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선업자라서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운송은 다른 운송을 넘길 수 없는데 지금 직접 운송 의무 때문에 합법화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다단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게 직접 운송 의무제다. 그걸 바로 아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냥 다단계 알선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 듣는 업계에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 자, 우리 개별이나 일반 쪽에서도 혹시 하시고. 사회자님, 이윤영상 교수님, 이게 마무리 발언입니까? 마무리 발언.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아까 제가 지적하던 운송회사 허가대수 환수 문제라든지 한 대 개인 면허 허용, 또 협회 위탁 업무 회수가
과적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또 그걸 이제 발제자 분께 여쭤봤으니까 그런 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발언을 자꾸 몰고 가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럼 먼저 듣고 할까요? 예, 자, 뭐 제일 뒤에 아니, 제기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그것도 이해 못했다면은 뭐 어떻게 설명을 해? 자, 봐요. 자, 봐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아가씨님 강주하고 고창에서 오신 분이 그런 노예 계약이 있는지를 금시초문이라 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심동진 국장님. 아니, 국장님. 잠깐만. 심동진 국장님. 자, 심 국장님. 그쪽에서 오신 분들이 당신들이 동원을 한 사람이 나한테 물었기 때문에 내가 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었어요. 이거 계약. 자, 조용히 하십시오.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하십시다. 지금 발제자나 이 토론자분들도 지금 우리 분위기를 아시니까 적절한 선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중 여러분들도 그래도 우리가 위험한 분위기 속에서 지금까지 그죠? 마무리까지 잘 왔습니다. 조금 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짧게. 예. 그 과적하고 이 우리 집제 노예 계약 문제는 긴밀히 연관이 있습니다. 누가 하주나 운송사나 누가 과적을 하라 해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거는 바로 과적하고 긴밀히 연관돼 있고 또 우리가 그런 권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우리 비용이 이만큼 들어갔으니까 적정한 운송료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못 합니다. 아까 보시잖아요. 그걸 제기하면은 바로 계약 해지하게 된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임이 다운이 되고 그러고 면에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과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구조를 이해 못 하신다면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논리나 이해 문제가 아니고 의지와 욕심의 문제인 겁니다. 자, 됐습니다. 이 정도.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논리나 이해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가슴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쥐어 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발제자분. 한국운송상에 바뀌어야 됩니다. 발제자분. 대단 화물연대가 경찰하고 이때까지 12년을 싸웠는데 화물연대 주장을 경찰이 이렇게 동정하는 바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는 경찰한테 박수를 한번 치고 싶습니다. 교수님. 자, 아니 이제 경찰이 화물연대 수백 명을 구속시키는 경찰이 이제 화물연대 이제 이해했습니다. 사무장님. 운송업체도 이제 끊어놔야 됩니다. 자, 하시죠. 자, 아니 제가 여러 차례 합니다만은 발제자님께서 발제를 발표를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를 묻으면 거기에 대해 발제자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진행 순서에 맞춰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자. 보충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아까 우리 화물연대에서 오신 분들도 지입제나 이런 무권리 문제가 이 과적과 연관이 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심동진 사무국장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번호판 값이나 지입료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문제라든지 또 무권리 상태에 있다면 수포갑이 있고 얼중에 어린 그런 위수탁 차주가 어떤 계약 관계에서 자기의 어떤 대등한 권리를 주장 못하는 뭐 운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것을 다른 데서 보충하기 위해서 과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또 하나 문제는 뭔가 하면 제 얘기를 들으세요. 얘기하라고 계속 하셔갖고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두 분만 남았어요. 하시겠어요? 자, 자, 됐습니다. 그만할까요? 예. 자. 자, 변호사님, 아니, 아까 심동진 사무국장님도 약간 답변을 하셨고 해서 일단 이 두 분 발언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발언 하시죠. 예. 오늘 과적 관련 토론에 참석해서 일단 저희 업계 쪽에서 굉장히 문제시하고 있는 삼진아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서 저희 개별화물업계의 입장을 마감을 질까 합니다. 지금 현재 과적 근절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과적 단속 기준이나 처벌 기준을 약간 상향하는 선에서 하시고 그리고
화주 처벌을 반드시 이번에 법제화해서 해주시면 한 과적 적발에 대해서 운전자와 화주가 일단은 그 책임 여부를 떠나가지고 동시에 처벌을 받게 되니까 과적은 상당히 근절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그 옥상옥으로 화물 운전자의 가족들이 그 생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운전면허 허가를 취소하는 이 부분은 너무 과잉한 처벌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비록 세월호 사태로 인해서 사회 각계가 교통안전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고 또 그 때문에 또 정부나 사회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굉장히 신속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나왔던 서울광역시 버스 사태 같은 오히려 국민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부실한 대책이 계속 나온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화물 운전자의 운전자 가족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운전면허 취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결정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정의원 상무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원인 관계를 좀 규명을 듣고 싶었는데 원인 관계를 사실은 명쾌하게 사실 듣지를 못했습니다. 자, 조용히 해주십시오. 자, 하십시오. 자, 잠깐만. 자, 잠깐만. 자, 조용히 하십시오. 자, 하시죠. 네. 자, 조용히 하십시오. 작전을 좀 잘 짰어. 자. 그래서 자, 조용히 하세요. 자, 조금 참아주십시오. 조금 참아주십시오. 한번 하여튼 발언을 만일 발제자께서 발언을 하시면은 중간에 방해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마무리 하셨습니까? 예. 다 하셨습니까? 예. 자, 여러분들. 자, 어떻든 이제 마무리할 수 있게 해서 사회자로서 자, 조용히 하십시오. 자, 우리 화물업계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어떻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과적 문제를 중심으로 화물업계에서 개선할 우리 스스로의 노력들이 뭐가 필요한가 하여튼 이런 쪽의 논의를 좀 해봤습니다. 뭐 오늘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하고 또 업계 또 여러 관계분들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좀 잘 정리돼서 마무리 짓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오늘 뭐 많은 충분한 얘기들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좀 더 좋은 정리를 해서 우리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뭔가 개선안을 좀 마련하는 이후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뭐 하여튼 이것으로 오늘 토론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